오늘은 합천 화양리에 있는 야천 박소 묘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친구와 함께 좀 특이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경사도가 제법 있었고 어쩐지 그 숲속에는 들어가기가 숲속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 묘역에 올라가기까지가 조금 두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해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합천 화양리 야천 박소묘에 대해서 대단한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운을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는데 그 화양리 야천 박소묘에 오게 튀는 기운이 막강한 권력 기운과 기타 기량 기운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혈이 맺힌 것이었는데 그 기라고 기한 기운들이 올라가는 중간에 살기 그러니까 자꾸 막아서고 방해하고 질투하고 혹은 잉태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여자분 같으면 잉태가 잘 안 되는 기운이 그 기량 기운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묘역 흔히들 살기 하면 묘역 근처에 뭐 들어오거나 천기 타입으로 떨어지거나 하는데 이건 그 귀한 기맥이 올라가는 묘역으로 올라가는 중간에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합천, 묘산, 화양리, 반남박씨, 야천, 박소 묘역입니다. 이곳이 여기에는 토지신이 토지신이라고 제가 뭐 명칭을 붙이긴 했지만 저번 영상들을 보신 분들 같으면 토지신이 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토지신이라고 명칭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자연의 마음이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 여기는 자연의 마음인 토지신, 그 자연의 마음이라고 해서 그 토지신 자체가 에너지가 없냐면 에너지가 강합니다. 강한데 느끼지 못할 파장으로 형성이 되어서 감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운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충분히 감지가 가능한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 야천 박소 묘역의 토지신이 굉장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뒤에 다시 사진을 보면서 그 부분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묘의 그림인데 사진인데 뒤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 보면 붉은 원이 있지요. 붉은 원이 토지신입니다. 토지신. 이 공간에 토지신이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연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키가 큽니다. 이 원이라고 해서 이 아랫부분까지 제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표현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키도 크고 중후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명당이거나 대흉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흉한 기운들이 모여들어서 토지신 서기도 하고 기량 기운들이 모여서 토지신 서기도 하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토지신이 서 있는 자리가 혈지 아니면 비혈지, 아주 살기가 모인 혈지 아니면 기량 기운이 모여 있는 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천 박소면은 먼저 기온으로 보기 전에 그곳은 엄기토지신입니다. 엄기토지신. 그 천지는 양기와 엄기가 있는데 사람들은 양기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곳은 엄기입니다. 엄기토지신이 서 있고 엄기토지신 기맥이 들어가고 엄기맥, 엄기맥 해서 엄기의 보통 기운,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 기운이 역시 들어갑니다. 베이스 기운이 들어가는데 그 보통 기운은 흔히들 키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뭐 쉽게 구분이 되는 것인데 맥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의미하는 기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운이긴 한데 가장 평범한 보통 기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야천 박소묘에 맺혔는데 그 기맥 자체가 막강한 권력을 뜻하는 기질을 갖고 그 자리에 맺혀 있습니다. 그 막강한 권력은 보통 사격으로, 그러니까 앞산이나 전방위 앞산 어디선가 그렇게 날라오는데 여기는 지맥을 통해서, 땅으로 흐르는 지맥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이 들어와서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방이 압박 청결하에서 침투성이 높은 기질이 들어가는데 그 기질은 3대를 손실 없이, 거의 손실 없이 들어갑니다. 그 양방이 압박청기는 흐르는 형태가 직선이나 뭐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 타입이 아니고 특이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뒤에 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남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산 53번지입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 설명도는 제가 어디서 발췌를 해온 것인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고령박씨 묘소라고 되어 있지요. 고령박씨 묘소. 여기가 고령박씨 묘소입니다. 여기가 박소 묘소고, 여기 보면 고령박씨 묘소, 박소 묘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박소 묘소인데 흔히들 생각을 하기를 만약에 김액이 이렇게 내려오면 고령 박씨,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씨 묘소 후손들도 덕을 보지 않을까. 어쨌든 김액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멈췄다면 말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사실 고령 박씨 후손 뭐 혹은 동일한 뭐 가족 계열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가족 계열이라면 여기에는 아무런 기운도 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근데 김액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여기가 만약에 뭐 다른 김씨나 뭐 다른 성실 가진 묘가 여기 있었다면 김액이 내려오니까 여기도 덕을 받겠지요. 근데 김액이 전부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맺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덕을 볼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김액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 맺히느냐, 이런 경우는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김액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는 대부분이지만 가끔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 맺히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묘액이 흘러가는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흘러가겠지요. 이 사람 눈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합니다. 기운이라든가 다른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 뭐 수행을 하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기맥을 분별하고 느끼고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기운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느끼시고 보셨으리라 봅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리다가 중단한 토지신, 뭐 자연의 마음이라고 해도 기운이 상당히 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박수묘역입니다. 박수묘역. 근데 키 크기가 이렇게 커요. 상당히 크지요. 묘의 크기와 비교를 해보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도 상당히 크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크고 장대한 토지 시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은 이곳은 상당히 중후하고 기운이 넓게 강하게 형성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묘역 주인공의 후대들은 뭐 권력이나 혹은 뭐 관직이나 뒤에 뭐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면 매우 화려합니다. 그리고 또 엄기라서 더 박력 있고 강력하게 아마 이 후대들을 이 기운들이 밀어주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토지신이 크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뭐 이보다 더 큰 토지신도 저는 보긴 했지만 상당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근데 이 토지신 키의 크기하고 이 묘역에서 후대에게 전하는 기운하고 상관관계에는 검증된 건 없지만 상당히 강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토지신이 크고 대길지면 그만큼 후대들에게 전해지는 기운의 양도 많고 아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지요. 기맥도를 보시면 야 이번 기맥도도 참 어지럽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뭐 모든 일이 그렇죠. 어쨌든 형기적으로 묘를 살필 때도 상당히 섬세하게 종합적으로 놓치는 것이 없어야 되고 기운으로 살필 때도 어느 한 사소한 기운이라도 놓치고 볼 수는 없지요.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려면 뭐 일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매우 복잡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만 그래도 길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모두 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사람이 왜 풍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영상에서 보시면 뒤에 큰 손이 있지요. 큰 손이 있고, 그네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 자체가 풍수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으로부터 강한 기운을 가지고 내적인 마음도 굳건해졌다면 영향을 덜 받겠지만 어쨌든 조상선령이 뭐 길지나 흉지에 있다면 그 들어오는 기운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 사람들보다 더 강한 기운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지배되고 그 기운에 눌려서 자기 본정신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한 경우라고 해도
그 기량 기운에 취해서 거만해지고 자기 본정신은 잊어버린 채 마냥 부귀와 명예가 따라오니까 거기에 취해서 살다가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고 뭐 갑질을 한다든가 죄를 지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업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가 토지신입니다. 토지신. 여기다 대고 뭐 나쁜 상념이나 나쁜 말씀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토지신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토지신은 자연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마음, 자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토지신이 서고 풍수를 모르는 분들도 여기를 한번 이 주변 일대를 걸어보시거나 앞을 바라보시고 여기 서서 앞을 바라보신다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길지라는 뜻인데 만약에 이 일대가 뭐 어이 보기도 그냥 기분 나쁘고 뭐 앞산이 일그러졌거나 주변 일대가 그렇게 좋은 풍광이 아니라면 대흉지일 가능성이 높지요. 여기에 있는 기맥들 전체가 전부 아래쪽에서 올라옵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보면 토지신 기맥이 있습니다. 노란 선 폭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노란 선 폭만큼 역시 아래쪽에서 올라와서 여기에서 토지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양방이 압박층기라 했죠.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회색 하늘선이 양방이 압박층기입니다. 이렇게. 왜 양방이냐 하면 이쪽에서도 들어와요. 이렇게. 이 기질이 침투력이 매우 뛰어나고 3대까지 무손실로 이어집니다. 3대면 본인, 뭐 자식들, 손자까지. 들어오는 기맥이 이 양방이 압박층기가 있으면 일단은 대기일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양방이 압박층기도 음에 속합니다. 양방이 압박층기가 있으면 기란 기운이고 3대를 무손실로 가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뭐 100명 넘게 인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맥은 일반 기맥입니다. 이 남색 파란선 이렇게 가지요. 여기도 보면 남색 파란선이 있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혀를 맺었습니다. 혀를 맺었는데 음기맥인데 여기 보면 음기맥인데 음기가 7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음기 이 분홍색 선만큼이 양기입니다. 음기 75% 양기 25%이 부분도 아주 긍정적인 구성입니다. 만약에 이게 양기 폭이 이렇게 되면 반대로 양기와 반대되는 거 음기니까 음기가 25% 나오면 긍정적인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고 음기맥이 이렇게 되는데 양기맥이 40%나 50%를 넘어가면 이 음기맥과 양기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른 살기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주변 일대에 살기가 가득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반대되는 이 기맥에 반대되는 기운이 40%를 넘어가면 조금 안 좋아집니다. 35%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40%, 45%, 50% 넘어가 버리면 이 주변 일대에 살기들이 생겨나서 잘못하면 대흉지로 변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맥이니까 양기가 25 혹은 30까지는 긍정적인 기질이라서 역시 이 부분을 봐도 이곳은
대길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맥이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으시라고 이 남색 기맥과 동일한 기맥인데 여기는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기맥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일반 기맥인데 베이스 기초 기맥인데 이것이 올라가면서 이 기운 자체가 막강한 권력 기맥입니다. 막강한 권력 기맥이 이렇게 이 폭망가가 상당히 넓은 포로 올라가서 여기서 맺혔습니다. 그래서 권력도 엉하고 토지신도 엉해 있고 기질도 긍정적인 기질 그리고 양방이 압박천기에 매우 필요한 면들이 많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살기 기맥이 여기에 내려꽂힙니다. 이 기둥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내리꽂히는데 보통 이런 살기는 묘역 근처나 묘역에 내리기도 하고 측면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길지에 가끔 흉한 기운들이 침범해 들어오니까 뭐 크게 부귀나 권력을 누리면서 나쁜 일을 당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기맥이 흘러가는 모든 중요한 기맥이 흘러가는 중간 지점에 내리꽂혔습니다. 이 방해를 하는 거지요. 이 기운은 앞길을 막아선다 혹은 뒤에서 질투, 질시, 경쟁자가 나타나서 자꾸 가로막고 방해를 한다. 그리고 또 자손들이 잉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소 후대에 어, 왕후 혹은 왕비격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잉태가 잘 안 됐습니다. 잉태도 잘 안 되고 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등등 많은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중요한 기맥이 흘러가는 중간에 이렇게 살기 기둥이 하늘에서 내리꽂혀서 여기서 말뚝처럼 서서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뭐 지맥 같으면 이렇게 들어와서 땅에서만 방해를 받겠지만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있으니까 공간을 이렇게 막는 거지요. 여기 들어오는 양방이 압박천기한테도 방해를 줄 것이고 토지신 기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일반 기맥에도 일반 기맥의 정중앙에 있어서 권력을 뜻하는 기맥 정중앙에 있어서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참 이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소 후대 왕비격인 사람이 지금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왕비격인데 왕에게 그다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잉태도 못하고 뭐 착하긴 했지만 좀 서러움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자연에서 내리는 이 기운이 그대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토지신, 토지신 김해, 양방이 압박천기 이 기운은 3대를 무손실로 들어가고 많은 인재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만 제대로 파악이 되면 위성 지도에도 이 기운이 나오니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기운을 못 느끼시는 분들 같으면 뭐 관용자나 엘로드나 이 기운을 파악하는 연습이나 연구를 하셔서 이 기운을 느끼기만 하면 위성 지도로서도 판단이 가능하니까 산 하나 전체를 두고 관용자를 이렇게 들이대보면 이 기운이 있나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 기운을 파악하는 어떤 도구나 장치를 관용자 헤드에 달면 모든 산을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양방이 압박천기 기운이 있으면 길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서 거기를 간선을 해보거나 뭐 답사를 해보시면 뭐 아마도 길지나 명당을 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남색 기맥이 보통 기맥,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남색 기맥은 음기 기맥인데 그 중에 반대되는 양기 기맥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큰 노는 음기혈, 이 분홍색은 양기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양기면, 큰 원이 양기면 음기가 이 정도면 긍정적인 표현이 되고, 만약에 반을 넘어가 버리면 음기와 양기가 서로 간섭을 해서 다른 기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대흉지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40%를 넘어가면.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남색 기맥이 일반 보통 기맥인데 음기맥인데 막강한 권력 기운인 채로 지맥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도 특이합니다. 이 부분만 없으면, 이 살기만 없었으면 뭐 거의 완벽한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에 완벽한 땅은 없나 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그래도 완벽함을 주어서 가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끔 중간에 살기 기둥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너무 방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들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방해되는 부분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운이 위에서 내려와 혈이 맺히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올라가서 혈이 맺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감을,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산 하나를 두고 스캔을 하시면 어디에 길지가 있다, 뭐 금방 아실 것 같고, 일반 분들도 기운을 느끼시는 부분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도 관용자나 뭐 엘로드, 헤드라는 것은 관용자 보면 머리 부분이 좀 큽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무엇이 육체적인 어떤 느낌, 선천적인 어떤 기운을 느끼는 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느끼는 감각인 자신에게 오지 않을 뿐이라서 모두에게 있는 그 선천적인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관용자인데 관용자의 헤드에 어떤 것을 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기운을 느끼는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비록 기운을 느끼는 부분이 선천적으로 없다 해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자연의 모든 기운을 다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용자 헤드나 이런 부분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자연에 있는 기운들과 감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한한 기운을 느끼는 부분을 이끌어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명당이 보면 뭐 대단한 혈지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만 관용자 헤드에 뭘 따라서 그 동기감응을 해서 그 부분을 알아내느냐, 그 부분만 계속 연구해서 성공을 한다면 아마도 자연에 있는 길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관용자라는 것은 용할 때 자 시작할 때 그 자자인데 관은 뭐 관대하게 하다 할 때 관. 근데 검색을 해보시면 그 도구가 있을 겁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지 말고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자기 무의식과 연결이 되려면 한 2, 3개월은 계속 다니면서 돌려보고 느껴보고 뭐 그렇게 해서 몸에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저것 연구하시다 보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깊이 연구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천 박소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